안녕하세요. 10월 25일, 수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확실하게 이 계기금 공매도 놈들이랑 한패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셀트리온을 8만 주, 헬스케어도 한 2만 주 가량 매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죠? 이 가격대에 팔 이유가 없는데 팔고 있습니다. 일단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요 아무튼 연기금 놈들, 요 계기금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죠. 2차전지 쪽에서 많이 빠지면서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8%대나 급락했고요. 삼성 SDI 7%대, 포스코 퓨처엠 10%, LG화학도 7%, 삼바 2%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나마 그죠. 자사주 힘으로 셀트리온은 보합 정도, 포스코 홀딩스 6%대 해서 2차전지 쪽이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융자가 그죠. 20조 원대까지 신용융까지 갔던 신용융자 지금 18조 3천억, 18조 4천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대부분이 아마 2차전지 쪽에 대한 신용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다우만 강보합이고 나스닥 0.64 하락하고 있네요. 일단 어제는 미정시 잠깐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잠깐 좋았는데 여하튼 여전히 그죠. 이스라엘 쪽 변수 부분이랑 다음 주 FOMC 여전히 문제 부분입니다. 반대 매매 터진 2차전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모두 상승했죠. 우리 국내 증시만 빠졌습니다. 그 빠진 원인 자체가 반대 매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 양지수 하락 마감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했죠. 2차전지 관련주.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 발표에 상승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 2차전지 중심 외국인 매물출에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 위주 2차전지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LG엔솔 호실적 발표에도 내년 보수적 전망치 제시, GM의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조정에 따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그죠. 경기 침체 이슈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FOMC 금리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이 경기 침체 이야기 사항이고요. 일단 오늘 소회장 기자간담회 했던 사항이었죠. Q&A 세션이 잘 정리된 두 언론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총수는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진 펜트라 매출 7조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죠? 소 회장이 말 그대로 총수로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좋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보면 소 회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게 또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이 의결된 후 소 회장 재차 공식 석상에 자리를 드러냈다. 총수는 그 상, 즉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며 주주들의 뜻에 따라 합병을 의결했으니 실적을 올려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 연내 합병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헬스케어 마무리되면 그저 6개월 내 제약에 대한 부분도 하겠다. 반대 의사,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다 하면서도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다 청구권을 행사해도 그만큼 자금은 준비되어 있다. 진 펜트라로 해서 허가받았다라는 주모, 신약으로. 유럽에서는 램시메드시를 바이오베터 트랙으로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비교 임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그런 트랙이 없고 신약 트랙으로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약 임상을 진행했다. 힘든 상황이었죠. 담당 임원한테 물어보니 바이오베트나 바이오시밀러 허가받는 것보다 신약으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만난 FDA 사람이 3배는 더 많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약사가 미국에서 신약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큰 스텝을 하나 밟은 것, 그죠? 근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큰 이슈인데 지금은 약간 합병 이슈에 조금 묻혀버렸던 상황이었죠. 직접 세계 곳곳에서 고객을 만나 제품을 홍보하겠다라는 뜻도 다시 밝혔다.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3주 동안 130명의 의사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캐나다에서는 램시메드시를 언제 출시하냐라고 간호사가 묻길래 신약 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이다 라고 답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이 피하주사 약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매출 12조, 램시메드시로 3년 안에 3조 원대. 보고받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들이다 라며 허가 전부터 시작된 진펜트라 가격 예비 협상은 어제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승인이 났으니 그죠. 연내는 해당 협상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어 2030년까지 이 제품 하나로 최대 7조 원까지 볼 수 있다. 진펜트라 경쟁 제품인 다케다의 엔티비오와의 비교 임상도 내년 중에 진행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일단 5개 바이오시밀러,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22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항이고요. Q&A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언 및 Q&A. 많은 기관 투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 왜 합병 왜 하느냐?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에 왜 지금 하냐라는 건데 그게 지난번 주주총회 때 제가 연내하겠다라고 했던 답변을 지키기 위해 올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죠? 주가 흐름을 회사에서는 봤을 겁니다. 네. 근데 보통 회사를 분할하는 건 있어도 합치는 건 보기가 흔치 않다 보니 많은 투자들이 좋은 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 기존 주주도 좋고 미래 투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 어제 진펜트라가 허가받았습니다. 진펜트라 개발한 이유가 제가 미국에 가서 램시메스 시밀러를 개발했다 그랬더니 20년 전에 정맥주사 나온 거를 또 하느냐, 피하주사 기술은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리지널 사도 실패했던 상황이고죠. 합병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 제일 문제가 뭐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제일 문제였다. 그래서 최대한 얼마쯤 들어올 수 있을까 봐서 사전에 그 자금을 준비했다. 근데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조짜리였다는 게 다 받겠다. 주총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 질문 내용. 진펜트라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진펜트라 경쟁 제품은 다케다 정도다 라고 합니다. 대개 연내 약값이 9만에서 10만 불 정도인데 비슷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페이어들과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 것이냐,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약국, 마진, 광고 비용 등등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숫자를 딱 찍어서 얘기하면 약가 협상하는데 곤란할 수 있다. 그래도 경쟁사하고 비슷한 가격을 받을 것이다. 페이어들과 예비 입상은 이미 시작했고 어제부터 본격 협상 들어갔으며 그 협상도 연내 마무리하겠다. 합병 반대표 얼마 나왔나?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반대표를 낸 사람들이 주식 매도 청구권을 모두 행사해도 그만큼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합병 불확실성 요소는 아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반대표 낸 사람이란 거죠. 기권, 기권한 부분이랑 다 합쳐지는 사항이죠. 2030년까지 신약 매출 5조 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진펜트라가 3조라고 하면 나머지 2조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진펜트라가 바이오베트로 승인이 나서 신약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다. 이 질문한 기자겠죠? 비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신약이냐 시밀러라기보다는 오리지널 제품인지 경쟁 제품인지 이렇게 갈라서 보는 게 맞다.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하는 건 전부 특허로 보호가 되어야 하고 이것들은 전부 위약 임상을 거쳐 하는 것이다. 시밀러나 베타는 비교 임상을 한다. 위약 임상, 비교 임상, 요 차이네요. 그래서 진펜트라는 허가 트랙 자체가 다르다. 이번에 해보니까 오리지널 제품 허가받은 게 훨씬 어렵다. 미국에서 염증성 저항질환 환자가 30만 명이다. 그중 램시마를 쓰는 환자가 27만 명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중 SC로 넘어오는 게 평균적으로 2년 안에 40%가량 넘어오더라. 이 제품 하나로 최대 7조 원까지 볼 수 있다. 네, 그룹 총수보다 셀러리맨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다. 이번에 캐나다에 가서도 3주 동안 130명 의사를 만났다. 네, 가면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환자 목소리 듣고 의사 선생님 목소리 듣고 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캐나다에서는 언제 램시메스지 런칭하느냐, 신약허가 발표할 때기 때문에 내년 4월이다. 젊은 환자들이 많이 원한다 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생활이 자유로운데 정맥주사는 병원에 가서 특정 방안, 케모름이라고 했죠.
몇 시간 동안 주사를 맞아야 하니 생활이 고정되고 자유가 없다. 그죠?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또 어르신들은 은퇴하고 나면 병원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살고 싶은데 치료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 그죠? 병원과의 거리가 멀면 좀 그렇죠. 매출 숫자나 이런 숫자가 지금 보고 받는 숫자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다. 1단계 합병 이후 2단계 합병 계획 변화 없는지 구체적 타임라인. 제약 6개월 내 합병 절차 사수하겠다. 그게 원래 한꺼번에 3개를 다 하면 주주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현실적으로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계획대로 할 것이다. R&D 투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또 그죠? 좀 약간 좀 먼 얘기 부분이긴 하지만 에비타가 3조 원 되었을 때 1조 원은 R&D, 또 1조 원은 현금 자산, 나머지 1조 원은 주주 배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에비타가 3조가 되었을 때 주주 배당 1조 원. 에비타가 3조가 되는 시기까지 내년 말까지는 약간 어려울 듯한데 2025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에비타가 3조 원. 2025년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에비타가 3조 원 될 때까지 최소 6천억, 1조 원은 R&D에 투자하겠다. 예상보다 그죠? 주주배당, 네, 주주배당 자체가 조금 확대 부분 자체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 사항은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유플라이마 본격 매출 일어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 보험 시장 공략 방식을 이번에 한번 해보고 또 바꿀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처음 한 거니까. 내년 하반기? 조금 네. 제 개인적인 예상보다는 조금 네. 시간이 이제 좀 멉니다. M&A 진행상 일본 기업을 하나 준비하던 게 있었다.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일본 제약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본 시장이 우리가 직판망이 있다고 해도 뚫기 쉬운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가격 협상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회사가 될지 몰랐어요. 안 망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창업하고 나니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왜 상속에 대한 준비 안 했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안 했어요. 지금 안 하느냐? 지금 할 환경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 기억에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중요하다. 네. 아무튼 이번 주주총회부터 아무튼 소 회장은 아무튼 네, 저에게는 아무튼 네, 멋쟁이로 변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미국 다음으로 꼽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국적 제약사랑 붙어서 이기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주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Q&A 세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네. 서정진, 상속 승계, 잔머리 굴리지 않겠다. 스킨케어 합병 재추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Q&A 부분만 자사주를 취득한 결정한 이유 인수합병을 할 때 주식 스와핑 할 수도 있고 가격이 쌀 때는 제일 자신 있는 자기 회사에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합병 완료 이후 셀트리온 그룹의 계획은 무엇이냐 해서 3사 합병 마치면 내년에 제약과 합병 추진하고 그죠. 3사 합병 마치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상장하면 홀딩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홀딩스 자체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키우는데 일조하고 싶다. 경영 복귀 이후 인수합병 의지를 밝히는데 인수합병 계획 일본과 유럽 기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는 또 유럽 기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지 직판망이 있어도 공략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현지 제약사 인수를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약된 부분은 없다. 렘시마의 피하 주사 SC 진펜테라가 지난 20일 FDA로부터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펜테라 출시의 의미. 진펜테라 유럽에서는 신규 제형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았으니 미국에서도 별도 임상 3상을 통해 신약 허가 절차를 밟았다. 신약으로 허가를 획득한 만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보다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기존 바이오시밀러로 렘시메드시를 허가받은 유럽과 비교해 미국에서는 월등한 이익이 기대된다. 유럽에서 렘시메드시를 판매해보니 1년 안에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을 사용하던 환자의 40%가 SC 제형으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미국 환자들도 많이 넘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진 펜트라만으로 3년 내 글로벌 매출 3조 원이 가능할 것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신약 매출 5조 원을 내었었는데 다소 높은 목표치가 아닌지. 아까 그죠? 진 펜트라 말고도 신약 플랫폼 4개, 연구개발 투자계 아까 보셨죠? 에비타 기준상으로 1조 원은 R&D, 1조 원은 주주배당, 또 1조 원은 현금 쪽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죠? 여기 아까 기사에서는 그죠? 2025년 정도에 에비타 3조 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주배당 조금 많이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게 또 불확실성 없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합병으로 그룹 펀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이 거죠. 홀딩스를 상장한다라고 했죠. 네, 홀딩스 상장에 대해서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에 관련해선 현재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98.5 거의 개인 회사죠. 98.5에서 55%까지 줄인다라고 합니다. 55%까지 줄여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셀트리온 홀딩스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고 지주회사 성격에 맞춘 경영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해서 그죠. 지금 현재 홀딩스 서회장 지분이 98%인데 요거를 유상증자를 하면 그죠. 당연히 지분이 줄 수밖에 없겠죠. 지분 줄어드는 걸 과반 한 55%까지 줄이면서 유상증자로 돈을 마련하겠다. 네, 상장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큐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네. Q&A 세션. 아무튼 네, 멋진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2차전지 쪽이 네,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좀 또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죠. 코스피 마이너스 0.85% 하락한 2363 또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79% 급락한 770 마찬가지 5일선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수 빠졌던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2차전지 반대 매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정시는 모두 빨간불이죠. 네, 환율은 0.49% 상승한 1349원. 네. 수급은 장 초부터 동일합니다. 개인만 매수.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 3,600억, 코스닥은 1,400억, 외인 기관 모두 양 매도 부분이고요. 일단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차전지 쪽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82 약보합, 코스닥 제약 0.95 약보합이었고요. 오늘은 삼바도 2%대 빠졌죠. 네, 아무튼 우리 자사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66만 주에 68%대. 시가가 강보합 15만 500원 0.27, 고가가 15만 1,400원. 일단 고점 또 경신했죠. 셀트리온은 저점이 14만 8,800원 마이너스 0.87. 신한증권 아무튼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다 그죠. 아무튼 신한 우리 괴롭히는 쪽이고 NH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NH 쪽에서 그죠. 매도가 6만 4천주 나왔죠. 보통 연기금 창구가 NH거든요. 그리고 모건서울 우리 공매도 대량 잔고 보이자 3만 9천주 공매도랑 결탁한 기회기금이 오늘 8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매수 1위 NH 우리 자사주 창구 노무라는 5만 3천주, 셀트리온은 사고 있지만 헬스케어는 오늘 팔고 있고요. 골드만 17,000주, JP모건 3,000주. 공매도 수량 5만 1,000주에 7%대. 공매도 치면 혼나겠죠. 네. 자사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공매도 치면 혼납니다. 지금 이제 매물대 상단에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네. 자사주, 셀트리온은 100% 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청 수량이 24만 2천주, 체결 수량 100%, 네, 평균 체결가 15만 488원, 네. 수급은 외인만 샀습니다. 17,000주, 개인 15만 5천주, 기관이 10만 주가량 팔았는데요. 이 10만 주 중에 계기금이 8만 주라 팔았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죠. 금융투자 보험 팔았고 투신 사모펀드 쪽은 사고 있는 상황인데 참 8만 주, 어제 2만 5천주. 이 정신들 못 차렸습니다. 정말 네, 언론 기사에서 나온 대로 그죠. 또 약간 또 약간 또 마약 먹고 하나. 참 저도 이런 말은 하기 싫은데 참 네, 계기금이 공매도 세력들이랑 정말 결탁이 되어 있다. 뒤에 또 어떤 또 뒷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뭔가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정말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요 계기금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하락한 68,8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68만 주에 49%대, 전일 대비 거래량 절반으로 줄면서 시가가 마이너스 0.3, 고가가 0.45, 67,500원, 저가가 마이너스 1.34, 66,300원. 노무라는 거죠. 헬스케어는 오늘 다 팔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사고 있고, NH 자사주 창구 1위, JP모건 순매수 13,000주 하고 있고, 공매도 수량 7만 주에 10%대 의미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0% 체결했네요. 24만 4천 주 모두 이틀 연속 헬스케어 자사주 모두 100% 체결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는 매물대 상단 돌파를 어제부로 돌파를 했죠. 그 위에서 전일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그죠. 오늘 거래량 줄면서 조정. 헬스케어 수급은 다 팔았네요. 개인 7만 9천 주, 외인도 14만 주, 기관 1만 9천 주. 이 물량을 모두 자사주가 받아갔습니다. 요 수급도 조금 수신 쪽은 사고 있고 그죠. 연기금 2만 6천 주 팔았죠. 참 계기금, 계기금 어떻게 요거를 혼줄을 내야 될지 참. 셀트리온 제약 1.64% 하락한 66,1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13만 4천 주에 50%대, 전일 거래량이 50% 나오면서 조정. 시가는 보합 67,200원, 고가 67,300원, 저가가 65,900원. JP모건 순매수 조금 했고, 공매도 수량 22,000주에 16%대 의미 없습니다. 전일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거래량 줄면서 일단 조정이 나왔고, 그죠. 기간 4,900주 매수, 개인 3,400주, 외인 1,300주 매도. 연기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단 또 소회장 기자간담회 하면서 또 우리들은 하기 그죠. 또 좋은 또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일본 M&A 유럽 쪽 에비타 3조 원 2025년 그 중에서 1조 원 주주 배당. 아무튼 좋은 소식들 Q&A 소식들 많이 더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시장 탓으로 잠깐 쉬었으니 그죠. 오늘이 아까 아시아 정치는 모두 상승했죠. 우리 2차 전지 반대 매매 요게 조금 멈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한 40만 주 가량 매수했으니 그죠. 대략 한 200만 주 가량의 자사주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